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처럼 우리 삶은 서로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교류 또한 수천 년 동안 불교라는 위대한 진리를 매개로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의 해초 스님과 수많은 국법 스님들이 인도로 가서 배운 지혜와 경전이 우리에게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듯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교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언제나 중도와 화합,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과거의 지혜를 통해 미래의 번영을 여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해초 스님 이후 과거의 인도와 한국 관계는 불교가 전부였다. 그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에 해초 스님이 천축국인도로 순례를 떠나기 전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진리가 발견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천축국으로 떠난 해초 스님은 수많은 나라를 지나며 여러 스님들과 학자들을 만나 교류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나 관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해초 스님은 인도의 한 작은 사찰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해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먼 나라에서 왔으나 우리와 무엇이 같은가? 해초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문화는 다를지라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의 법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통으로 믿고 따르는 진리입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앉아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지만 그들이 나눈 것은 부처님의 지혜였고 그 지혜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초 스님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모든 일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인도와 한국의 교류가 불교를 통해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이 진리가 서로를 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해초 스님은 돌아와 왕오천 축국전을 남기며 불교의 진리와 그가 목격한 수많은 문화를 한국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국법 스님들이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서로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와 한국을 연결했듯 오늘날 우리도 이 진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해초 스님과 불교를 통한 과거의 인도-한국 교류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두 나라가 불교를 매개로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초 스님은 어린 나이에 불교에 귀의하여 깊은 수행을 하던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배우고자 인도 천축국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많은 국법 스님들이 인도로 가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가져오는 것이 큰 사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었고 해초 스님도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해초 스님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배우며 다양한 불교 사상을 접하고 여러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히 개인의 구도의 여정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해초 스님이 남긴 왕오천 축국전은 그가 경험한 천축국의 다양한 문화, 불교적 전통을 후대에 전하는 귀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은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초 스님과 국법 스님들의 인도 순례는 바로 이 연기법을 몸소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인도로 가서 불법을 배우고 그 지혜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 전한 것은 마치 한 그릇에 물이 여러 강으로 흘러들어가 서로를 적셔주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양국을 이어준 것입니다. 해초 스님 외에도 많은 국법 스님들이 인도로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같은 분들은 불교 사상을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며 한국 불교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히 학문적 교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를 전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를 매개로 한 인도와 한국의 교류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평등의 정신은 한국 스님들이 인도에서 배운 가르침을 한국에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립된 존재는 없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불교적 교류는 이러한 연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양국은 불교를 통해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현대에도 불교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연기의 진리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지혜를 나눈다. 먼 길을 떠나는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니 그 길 끝에는 깨달음이 기다린다. 불법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된다. 서로 다른 문화를 마주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배움의 여정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불교는 마음의 바다와 같아 그 깊이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더욱 풍요롭게 채워진다. 모든 인연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숙하며 그 인연을 맺은 자는 진리를 깨닫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 얻는 것이 아닌 다른 이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다. 천리 길을 가더라도 부처님의 자비가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연기법 속에서 한 나라의 지혜는 다른 나라의 마음을 적셔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넘어 언제나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 참된 깨달음은 경계를 넘어 이웃과 나누는 지혜 속에서 피어난다. 멀리 떨어진 두 나라도 부처님의 진리로 이어지면 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걷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완성한다. 불교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걷는 공동의 깨달음의 여정이다. 현대 인도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인도는 2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로 억압받았고 1947년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다가 1945년에 해방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같은 식민 통치로 인해 민족적 고통과 억압을 경험했으며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역사적 고통은 고의 진리를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고이며 인생에는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도 공통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수많은 인도인들은 오랜 식민지 통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비폭력과 자비의 정신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간디는 비폭력을 바탕으로 영국과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인도인들은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긴 세월 동안 억압받았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인도와 한국은 공통의 아픔을 뛰어넘어 무역과 경제적 협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을 인도로 수출하고 인도는 천연자원인 목화, 커피, 목재, 석유,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상생의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국과 인도도 연기법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으며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공산품은 인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인도가 제공하는 자원은 한국의 산업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협력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도 이러한 공덕 나눔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자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정신적 풍요도 얻게 됩니다. 인도와 한국은 공통의 역사적 고통을 극복하고 이제는 서로를 돕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는 과거의 아픔을 나누었지만 미래에는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동반자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연기법과 자비의 정신은 인도와 한국이 현대에 서로를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자비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억압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로 이끄신다. 연기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상생의 길을 걸어간다. 역사의 상처는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치유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한 나라의 고통은 모든 존재의 고통이며 그 안에서 자비와 이해를 배운다. 인내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와 한국의 마음을 이어준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면 그 길 끝에는 평화와 연대가 기다린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니 인도와 한국은 서로의 상처를 자비로 돌본다. 연기법에 따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 억압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다시 일어선다. 고통은 한순간의 구름과 같지만 자비와 연대는 그 구름 너머의 햇빛을 보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은 상호 이해와 자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자비로 이어지고 그 자비는 미래의 희망이 된다.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는 하나의 길을 만든다. 연기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니 경제적 협력도 자비의 연장선이다. 미래의 인도와 한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불교라는 공통된 정신적 기반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두 나라의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경제적, 외교적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줄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한국까지 전파된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정신적 유대는 불교라는 공통 분모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불교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한 땅으로서 불교의 근원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연기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불교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싹틀 것입니다. 이는 두 나라가 미래의 협력을 이루는데 중요한 정신적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류가 중요합니다. 인도의 비즈니스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은 비즈니스 협력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진심으로 대하는 자에게 신뢰가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신뢰와 이해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한국 비즈니스인들이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심과 자비를 보여준다면 인도의 비즈니스인들은 이를 통해 더 큰 신뢰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한국 비즈니스인이 인도 파트너와 식사 중 불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있음을 표현한다면 인도 파트너는 그만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런 대화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깊은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가짐이 올바르면 그에 따른 결과도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두 나라가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신적 유대가 강해야 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와 한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상호 간의 이익을 고려한 협력은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를 쌓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불교를 공통의 문화적 기반으로 삼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더 큰 신뢰로 이어져 외교적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인도와 한국은 불교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외교적 협력에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과 자비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두 나라는 앞으로 더 큰 협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라는 공통된 정신적 유대를 통해 인도와 한국은 미래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비가 모든 협력의 시작이다. 자비는 이익을 초월한 관계를 만들고 신뢰는 그 길을 밝힌다. 문화적 유대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평화는 모든 성취의 밑바탕이 된다. 연기법에 따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듯 두 나라의 협력도 상호 의존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이익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한다. 진정한 협력은 자비와 이해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성장한다. 경제적 성장은 자비로 시작되고 상호 존중이 그 열매를 맺는다. 자비와 지혜는 강력한 연결고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상호 신뢰는 단단한 다리를 만든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협력은 자연스럽게 꽃을 피운다. 공통의 신념과 자비는 더 큰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문화적 이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나무를 키운다. 상호 의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다. 자비로서 상대를 대하면 그 협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 된다. 진정한 번영은 상호 존중과 자비의 토대 위에서 자라난다. 인도와 한국의 미래 교류와 협력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해초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났듯이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가갈 때 그 길은 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하듯 사람의 마음도 자비와 이해로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 말씀은 두 나라의 관계에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경제적, 외교적 협력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그 나무는 오래도록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비록 불교의 전통이 인도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그 정신은 여전히 두 나라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도와 한국은 연기법에 따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며 앞으로 더 큰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는 끝없는 여정이며 그 길에서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불교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비즈니스와 교류를 이어간다면 그 길은 끝없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 떨어진 두 나라, 각기 다른 문화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하나의 길을 걸어가네.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상처와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한 뿌리에서 자란 꽃,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의 바다에서 항해하며 존중과 이해의 힘으로 우정의 다리를 놓아가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설 힘을 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씨앗 뿌리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자비의 손길로 만나는 길, 이해의 길이 넓어지고 서로의 꿈을 이뤄가는 여행. 불교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연기와 인연의 힘으로 인도와 한국 함께 나아가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리. 부처님의 진리가 흐르는 길,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자비의 힘으로 연결된 이 길, 영원히 함께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